책을 쓰게 된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은, 어, 제가 제부터 5년 전인데요. 러닝 퍼실리테이션 그 기업편이죠. 그 책을 쓰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은, 뭐라고 할까요? 그 응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기대보다 많은 걸 좀 사실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받았습니다. 그래 근데 선생님들이 좀 많이 좀 찾아와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하는 여러 가지 강의나 또 초청을 또 여러 교육청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나는 기업에서 한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고 배우는 법? 그런 부분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막상 이게 학교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자신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9년 책을 썼었고 우리 2023년 3년이었나요? 어, 학교 초대를 받아서 서울시 교육청이었습니다. 2023년 8월이었네요. 예, 8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아이비를 좀 가르치는 또 선생님들과 함께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좀 알려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미에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선생님들이 되게 뛰어나시고 사실은 열정도 있으시고 역량도 있으시고 그때 끝나고 나서 제가 마음이 좀 다시 이렇게 마음에 좀 약간 뜨거워져서 사실 저도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학교용의 책을 좀 사실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을 냈는데 그리고 나서 두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을 함께 써보면 어떻겠냐. 그 두 분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조선영, 우리 수석 교사님, 신윤수 선생님이 다 저한테 되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걸 받고, 정말 이 책을 같이 쓰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제가 또, 한 분 더 참 모시면 좋겠다. 이 대안학교 쪽에도 연구하시고 교육하시는 우리 김지연 선생님까지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 네 명이 그렇게 한번 같이 만났었습니다. 이 책을 함께 써보자고 그 만났던 시점이 2023년 9월 16일이었네요.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때 만나서 우리 책을 써보자. 그렇게 좀 시작이 되었고, 책을 쓸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 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있어 보이는 느낌 이런 거 말고, 되게 프랙티컬하게 현장에 쓸 수 있게 좀 쓰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례를 많이 담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 배운 것들 현장에 적용해 보면서 그 솔직한 감정, 그 상황, 뭐 내용 이런 것들 좀 담자라고 해서 요 집필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각각 자기 현장에서 이것들을 또 한번 배운 것들을 사용해 보시고 또 함께 고민한 걸 사용해 보시고 또 그 결과들을 이제 담아서 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과정이었고요. 쓰면서 선생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사실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마다 좀 저는 느낀 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이 교육에 대해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되게 기뻤고 그리고 이 책이 좀 널리 알려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또 디자인하고 딱 보니까 또 책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기분도 좋았고 저는 여기까지 이 책을 쓰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러닝 퍼실리테이션은 러닝에 해당되는 교수법,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기술인 교수법과 회의 운영을 돕는 퍼실리테이션의 그 교집합 영역을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인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학습의 촉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요. 이 저희 책에서 정의된 정의인데 각자 한번 소리내서 제가 소리내서 읽고 각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들이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배움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교수법. 이것을 학교 상황으로 좀 풀어서 보자면요. 학교 속의 러닝 퍼실리테이션은 학습자들이 동료인 반 친구들과
교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교수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닝 퍼실리테이션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정리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배움이 있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배워야 된다. 배움이 일어난다. 배움을 돕는다. 그리고 또 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이것들을 통하여서 러닝 퍼실테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동료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학습 피라미드라고 한 슬라이드인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배운 것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그것을 평균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게 가장 위에 있는 강의입니다. 몇 퍼센트인가요? 네, 5%죠.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를 내일이면은요, 한 5% 정도만 기억하실 거예요. 네. 가장 그럼 수치가 높고 효과적인 방식은 뭔가요? 네, 90%를 보이는 서로 설명하기, 즉시 사용하기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면요, 학생들은 24시간이 지나면 5% 정도만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르친 저는 달라요. 저는 90%가 기억을 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 할수록 저만 똑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다음날 90%가 기억이 나니까 제 강의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실 수업의 최고의 수혜자는 교수자인 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갈수록 저는 뭐 깊어지고 막 넓어지잖아요. 강의를 반복하니까. 네, 에빙하우스의 네, 만각곡선 위에서 저는 갈수록 똑똑해지고 갈수록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기억을 못해? 아,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너의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접한 후에 가장 제 강의의 큰 변화는 제 가르침을 독점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습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들, 서로 가르치기, 학습자 중심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동료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러닝 퍼실리테이터인 저라고 생각하고 그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배움을 기대하는 걸까요? 학교 속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학습 전이입니다. 네, 학습 전이를 제가 읽어보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새로운 학습이나 문제 해결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 네, 이것을 이제 학습 전이라고 하고요. 이것과 사실 저희는 역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서 2022 교육과정에서도 역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 6가지가 핵심 역량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하여서 이 역량이 함량될 거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거와 더불어 러닝 퍼실리테이션이 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동료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학습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6가지 역량들이 진짜 그 아이들에게 발휘될 수 있고 정말 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진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고 책에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에 대한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책을 꼭 읽어보세요. 네. 네.
저희가 이 러닝 퍼실테이션에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정인데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빈칸에 혹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학습자들이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배움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교수법. 네, 이게 러닝 퍼실테이션입니다. 저는 이제 러닝 퍼실테이션을 이렇게 쓰게 되면서 그 전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원래 그 러닝 퍼실테이션 가르치지 말고 배우기 하라 책을 이제 접하고 제가 러닝 퍼실테이션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학교 편을 쓰자고 제안해 줬을 때는 좀 비판적으로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인 학습자가 아닌 학령 연령층에서 적용이 될까? 그리고 정말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의욕도 없는데 지금 동료 상호 활동이 웬 말이냐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학령기 학생들을 이제 국립과학관에서 이제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2차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좀 더 과감하게 러닝 퍼실테이션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한 번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러닝 퍼실테이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잘 적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비록 저와 만난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저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제 수업이 어떤 평가에도 들어가지 않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몰입이 달라지고, 음, 내가 달라지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수업을 하고 나면 가장 이제 그걸 느끼는 강사로서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쉬는 시간이거든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저한테 오고 하는 이야기들이 달라져요. 근데 러퍼를 하고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느껴서 2차 교육기관이고 이렇게 한두 시간의 수업인데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학교에서 정말 교육의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다루시면 무조건 가능하다는 확신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러닝 퍼시테이션을 이렇게 배우면서 어, 이 러닝 퍼실테이션을 제가 이제 제가 만나는 학습자가 유아부터 성인까지 있는데요. 러닝 퍼실테이션 유아도 되고요. 성인도 되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러닝 퍼실테이션은 철저히 학습자 중심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그냥 단순히 모양만, 흉내만 내서 러퍼가 되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을 정강호 대표님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러퍼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집필을 할 때 이제 신현 선생님, 또 우리 조성현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또 이분들의 이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들이 있어서 사실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에게도 많은 배움과 귀한 도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한 뒤에 저자분들이 나오니까 기대함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화초에서 근무하는 수석교사 조선영입니다. 제가 이제 지인분들한테도 책을 냈어요 하고 이렇게 막 홍보도 해보고 그랬더니 지인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많이 피드백을 주시는 부분이 햄버거 모델이었어요. 햄버거 모델이 뭐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햄버거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아마 이 말을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에 글씨로 올려놓은 이 말을 읽어보시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되게 익숙한 그 노래인데 노래는 잠깐 잊으시고 이 말 속에 사실은 저희가 이 햄버거 모델을 여기에 가져온 이유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햄버거를 떠올리면 이 회사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빵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패티가 들어있고, 어떤 그 회사만의 맛있는 소스가 또 들어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재료들이 들어있죠. 그쵸? 뭐 양상추, 뭐 치즈, 피클, 양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합정동의 햄버거 집에 갔더니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데도 생양파를 줄까 볶은 양파를 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취향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 지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은 햄버거는 완전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러닝 퍼실리테이션 모델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햄버거, 이 빅맥송을 좀 분석적으로 보자면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 빵이 하는 역할은, 빵은 굉장히 그 맛이 아무 맛도 안 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재료에 비해서. 그리고 그 빵을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끼워 넣어서 먹는데, 뭘 넣어서 먹어도 굉장히 맛이 조화로워요.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 햄버거 속에 패티가 없다. 싫죠, 그죠? 이거 안 돼. 이 패티의 무게감과 상관없이 패티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것은 햄버거잖아요. 그래서 이 햄버거가 갖는 패티의 비중, 그리고 또 선생님들 뭐 나는 이런 맛이 좋아. 그럼 이런 소스를 고르시고, 난 머스타드가 좋아. 그럼 머스타드를 고르고, 이 소스를 또 여러 가지 고르는데, 내가 그 특별히 원하는 맛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소스를 다르게 고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스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이 햄버거 모델에서 햄버거가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 이걸 다 넣을 수도 있지만, 다 뺄 수도 있고, 한 개만 넣을 수도 있고. 그쵸? 내가 내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별적인 토핑을 바꿔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햄버거의 특징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 이것이 러닝 퍼실리테이션 햄버거 모델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 햄버거 모델에서 이 시작과 끝을 딱 아울러주는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 활동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재료를 딱 감싸주면서 하나의 맛으로 묶어주는 빵의 역할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넣어서 먹어도 결국은 조화로운 맛이 드는 이것은 러닝 퍼실리테이션이 활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또 그것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패티를 엄청 강조했는데, 우리가 퍼실리테이션과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이 짧고 묵직한 강의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사실 학교에 들어오는 러닝 퍼실리테이션이 회사에 가는 러닝 퍼실리테이션과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학교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떠올려 보시면 기업에서 만나는 분들과는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업에서 만나는 분들은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 풍부한 지식, 전문성에서 나오는 경험, 이런 것들 속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이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경험적으로 어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들끼리 결론까지 한번 잘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는 수업이 패티 없이 먹는 햄버거 같이 끝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에서는 패티가 사실 햄버거 속에서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패티처럼 맛으로는 매우 묵직하지만 비중으로는 크지 않은 그런 강의가 들어간다는 지점이 또 햄버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햄버거 모델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게 과연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평가예요. 학습은 반드시 평가를 수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학습자가 지금 학습의 전체 로드맵 속에서 어디쯤 왔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햄버거 소스의 역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햄버거 소스를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섞어서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소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지잖아요. 또 어떤 소스를 넣어야만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평가가 이 소스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평가가 학습자들의 서열과 그다음에 이 결과치에 따라서 어디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비중을 두고 평가가 실시되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이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학습자고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새로운 미래 사회에서 교육에서 평가가 갖는 역할과 그리고 기대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가 학습의 마무리에서 "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보다 이제는 학습의 중간중간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면서 "학습자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학습자가 어디까지 가야 되지? 학습자는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이런 정보들을 교수자에게 주면서 학습자의 학습에만 목표를 두게끔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이 많이 커졌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우리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햄버거 모델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지점들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제 이 햄버거 모델이랑 러닝 퍼실리테이션 하면서 아까 김지현 선생님이 처음에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다 말씀을 하시면서 김지현 선생님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거를 조금 비속어로 백날 첫날 러퍼만 하냐. 수업 언제 끝나냐. 그럼 뭐 수업 준비는 맨날 밤새냐. 나는 언제 쉬냐.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반드시 학교 현장에 이 모델이 소개되면 선생님들도 똑같이 고민하실 부분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모델을 제시했을 때 이게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노력이 든다라고 하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아, 그렇다면, 햄버거에 토핑을 넣고 빼는 것이 매우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역량 개발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량 개발에 따라서 어떤 추천할 만한 몇 가지 활동들을 알려드린다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설계하실 때, 아, 나는 지금 이번 수업에서는 이런 역량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얼른 빼서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간단하고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활동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토핑과 좀 연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햄버거 모델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이걸 김밥으로 하지 않고 비빔밥으로 하지 않고 햄버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례대로 쌓아나간다는 느낌을 우리가 수업 설계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는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학습자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패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짧게 전달한 다음에 토핑 속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패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거죠. 이 사이에서 소스가 어우러지면서 학생들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교수자가 계속해서 평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빵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성찰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형태로 햄버거 모델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 수업할 때 원래 동기유발처럼 열고, 내용을 하고, 활동을 통해서 다시 다지고, 그리고 마무리 학습 정리하고, 그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아주 새로울 것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바꿔 끼는 연습을 해보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학습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학습자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교과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역량으로 가져오느냐, 이것이 아마 햄버거 모델이 추구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타자인 신효주 선생님에게 음소거권을 넘기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앞에서 함께 만들어 온 햄버거 모델을 실제 이제 수업 초등학교에서 적용해서 이제 담아 보았는데요. 제가 이번 처음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언어로 그리는 지식의 지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빵, 토핑, 소스, 토핑, 패티, 빵. 이렇게 설계한 모델을 어떻게 실제 수업으로 구현할 것인가 부분인데요. 제가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배우고 다시 학교에서 맞는 모델을 만들고 실제 적용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 이게 될까? 정말. 그런 실제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처음으로 했던 러닝 퍼실리테이션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그 러닝 바이 듀잉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하면서 배운단 말이 이 말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게 이 모델이 실제로 구현되면서 또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특히 학습자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던 사례라서 이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았고, 이 러퍼 사례를 쓸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사실 현재 4학년 담임 교사예요.
그런데 4학년의 사회과에 보면 교류를 배우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의 교류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교류를 배우는데 거기에 교류의 그 정의가 나와요. 교과서로 말하면 한두 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러닝 퍼시테이션을 배우기 전에는 아마 그래 얘들아 교류가 이거야 하고 배워보자 이렇게 설명식으로 했어요. 사실은. 네, 그랬는데 이제 이걸 하면서 그런데 애들이 사회에서 되게 용어들이 교류, 뭐 이런 통합,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걸 어떻게 학습자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고 애들이 이 교류라는 개념을 배워볼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은 바로 교류를 개념을 자기만의 언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자 우린 이렇게 할 건데 각자 교류라는 걸 찾아와봐. 그래서 애들이 국어사전도 찾고 사회 교과서도 찾고 교류가 나와 있는 도서관에 가서 내용 책도 찾고 인터넷도 찾고 이렇게 해서 각자 어떤 애들은 차이점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류의 뜻을 이제 생각하기도 해서 노트로도 쓰고 PPT로도 발표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제가 먼저 교류가 뭐야? 라고 제시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바로 하지 않고 그 상호작용, 모든끼리 합의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 너는 교류가 뭐라고 생각해? 아, 나는 이거야.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던데?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거 또는 친구한테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이사이에 퍼실리테이터로서 이제 애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기록하고 이 다음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했죠. 계속 설계를 하면서도 계속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저희만의 이렇게 우리 반이 정한 교류의 뜻을 하나로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의 문장으로. 그래서 지역이나 나라 사이의 기술, 문화, 물건, 의견 등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을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여기 1모듬에서 나왔던 거, 2모듬에서 나왔던 거,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으면 교류란 이런 거야 라고 1시간도 안 돼서 끝낼 수업을 이제 이렇게 처음에 교류라는 키워드를 학생들 스스로 상호작용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류를 이렇게 시작했더니 그 뒤에 사회 수업을 할 때 아이들 참여도가 굉장히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사회 수업을 계속했지만, 아이들의 그 변화를 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수업에 활력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햄버거 모델이 제 수업을 살찌운 이제 것들을 보면, 아, 이제 내가 수업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학습의 중심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수업에 활기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사로서도 이제 앞으로 사실 정보나 이런 것들은 치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내가 질문하는 역량?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책 속에 4가지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도 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그 햄버거 모델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보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자화된 것을 구현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오늘 오신 분들도 꼭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책을 읽고 나고 보면 이 사람들은 대단하니까 할 거야.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거를 같이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 71쪽에 보면 질문을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그 조선 선생님께서 이렇게 공감력, 조망력, 질문력, 성찰력 이렇게 교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던져보면 좋을 질문들을 페이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들이 현재 하시는 수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칸을 이렇게 채워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이제 할 때 이 생활 속 국악이라는 수업을 할 때 이 질문을 활용해서 수업을 한번 설계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직접 발표도 준비하고 실제로 국악이 생활에서 활용되는 예를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야금을 하는 애들을 가져와서 연주를 교실에서 하는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업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또 뭘로 맛을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책 뒤편에 보면 이렇게 그 편집님께서 잘 저희가 수업 사례에 썼던 활동지들을 선생님들이 바로 출력해서 쓰실 수 있게 잘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재 하고 있는 수업에 나는 이걸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부터 전체 수업 설계가 어렵다면 토핑부터 한번 맛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반 아이들이 숙제를 잘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숙제를 좀 애들이 해올까라고 내가 해라. 뭐 이렇게 계속 하면 교사 중심이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어떻게 학습자 중심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그 대표님의 러닝 퍼실리테이션 강의를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숙제 잘하는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고 반에 보면 선생님이 그걸 잘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봤어요. 비법들을.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하기를 숙제를 안 하고 해?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마다 고유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법칙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하우를 선별해서 직접 애들이 우선순위를 뭐 집에 가자마자 한다, 학교에서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숙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매뉴얼을 정하고 실천하고 성찰을 한번 해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제 관리 노하우, 나만의 숙제 관리 노하우를 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학습의 전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암묵지나 형식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 경험한 애들은 학교 밖에서도 혹은 6학년이 돼서도 5학년이 돼서도 이런 것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례였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책을 같이 하면서 정말 많이 저한테는 이 자체가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자분들하고 학교에서 이걸 적용해보자라는 문제를 두고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 나누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 혼자 하지 마시고 혹시 같이 할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일단 시도해 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는 게 잘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만의 이 페이지의 다음 장은 선생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사례를 정리하시고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